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초경이 너무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1970년 한국 여학생의 평균 초경 나이는 14.4세였지만 점점 빨라지면서 2010년에는 12세까지 내려갔습니다. 불과 40년 만에 2년 4개월이나 빨라진 겁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여성분들을 조사해보면 당시 초경 나이는 평균 16.3세였지만 지금 20대에게 물어보면 13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조숙증으로 진료하는 아이들의 수는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성조숙증이란 말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흔한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초경을 한다는 것은 이제 어른이 되었고 임신할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10세 이하에서 초경을 할 경우에는 뇌졸중 발병 위험이 최대 2.7배까지 높아질 수 있고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차후에 유방암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 국립보건원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2021년 4월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첫 월경 기간인 초경의 나이가 어릴수록 중년에 7개 암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데 자궁 내망암, 간암, 흑색종, 방광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이었습니다. 즉, 빠른 초경은 차후 성인이 되었을 때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초경은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이 글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장 한의원을 운영하는 어떤 한의사가 계란을 하루에 2개씩 먹으면 사춘기가 빨리 오는 거 아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제가 블루존 시리즈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걸 보고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한의사가 아닌 소화내분비 전문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계란, 우유, 고기 등 몇몇 음식들이 성조숙증의 원인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초경 시기에 대해 연구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 막대가 초경을 한 그룹이고 녹색 막대가 비초경 그룹입니다. Y축은 주당 섭취 횟수인데요. 우유, 계란, 생선, 고기 섭취 횟수는 초경 시기와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비초경군에서 초경군에 비해 요구르트와 치즈를 훨씬 자주 섭취했다는 겁니다. 좀 신기하죠? 사실 이 결과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요구르트, 치즈를 자주 먹었더니 비초경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이건 저에게도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였습니다. 이번에는 터키 이스탄불로 가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스탄불 여학생의 평균 초경 나이는 우유, 계란, 닭, 생선 등 동물성 음식 섭취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역시 대구 여학생들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유 섭취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과를 보면 2년 동안 우유 보충제를 섭취한 중국 여아는 비섭취군 여아보다 보충제 섭취 기간 동안 초경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았으며 우유 보충제 섭취가 끝난 3년 후에도 섭취군과 비섭취군의 초경 나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 터키, 중국 다 비슷한 결과죠. 대구 여학생들에서도 우유 섭취 빈도와 초경 시기에는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예? 다 아시아 사람들만 조사해서 신빙성이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국 공공기관 자료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결과를 보면 우유를 가끔 또는 매일 마시는 그룹과 우유를 거의 또는 전혀 섭취하지 않는 그룹 간의 12세 이전 조기 초경 위험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유제품 지방 섭취량이 가장 낮은 그룹은 가장 높은 섭취 그룹에 비해 조기 초경 위험이 더 높았다. 유제품을 더 적게 먹었더니 오히려 조기 초경 위험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봤죠? 그렇습니다. 대구 여학생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동물성 음식의 섭취가 정말 초경의 발생과 연관이 있습니까? 논문 내용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유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조기 초경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지방 섭취량이 많을수록 조기 초경 위험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일관성이 있으며 강력한 결과였다.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속았다는 생각이 아직도 안 드세요? 이번에는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이 논문 결과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결과를 하나씩 그래프로 정리해보면 동물성 지방을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에서는 초경 발생의 위험이 높았지만 섭취량이 많은 그룹에서는 오히려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발생 위험의 차이는
무려 약 2배였습니다. 놀라운 결과입니까?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 말만 나오면 쌩 난리를 떠는 의사들이 정말 많죠. 저는 만물 포화지방 악마론 같은 약간 사이비 정신병 같이 보이던데 일단 봅시다. 포화지방을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에서는 초경 발생 위험이 역시 제일 높았습니다. 하지만 섭취량이 많은 그룹에서는 오히려 위험이 감소하죠. 발생 위험 차이는 무려 약 66%였습니다. 또 놀라운 결과입니까? 이번에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역시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에서는 초경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습니다. 역시 섭취량이 많은 그룹에서는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발생 위험 차이는 무려 약 64%였습니다. 또 놀라운 결과입니까? 동물성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이게 정말 건강에 나쁜 것 맞습니까? 그냥 사이비 정신병에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단일 불포화지방입니다. 약간 생소하시죠? 단일 불포화지방 역시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에서 초경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습니다. 역시 섭취량이 많은 그룹에서는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발생 위험 차이는 무려 약 68%였습니다. 이제 단일 불포화지방 얘기를 하겠습니다. 논문을 읽어보면 동물성 지방의 섭취 증가는 초경 발생과 역관계를 보였다. 연구된 4가지 지방 성분 중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초경과 가장 강력한 연관성을 보였다. 그리고 동물성 지방과 초경 사이의 의미 있는 역관계는 단일 불포화 지방 섭취의 가장 주된 섭취원이 쇠고기구이, 돼지구이, 돼지갈비, 스테이크, 구운 햄 등 동물성 음식이라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소고기의 지방 성분을 보면 포화지방은 약 50%, 단일 불포화지방은 약 45%나 됩니다. 나머지 5% 정도가 다중 불포화지방입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는 단일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60%로 소고기보다 더 높습니다. 즉 단일 불포화지방의 주 섭취원은 동물성 음식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다시 보니까 좀 더 놀랍습니까?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 드시죠? 자, 이번에는 의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중 불포화지방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다중 불포화지방 섭취가 가장 많은 그룹에서 초경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섭취량이 적은 그룹에서 위험도 가장 적었습니다. 다중 불포화지방은 이런 겁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 유익한 다중 불포화지방산이지만 현대인들은 오메가6 섭취가 최소 15배 이상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중 불포화지방의 섭취는 우리 몸에 해로운 겁니다. 이걸 오메가3랑 같이 뭉뚱그려서 좋은 지방으로 호도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사기예요. 이런 사기극에 전 세계인들이 속아서 결국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동물성 지방 섭취량은 급격히 감소해왔고 반면에 식물성 다중 불포화 지방 섭취는 급격하게 증가해왔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몸에 그렇게 해롭다는 동물성 지방 섭취는 계속 감소해왔는데 왜 만성질환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만성질환의 원인이 동물성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겁니까? 그냥 사이비 정신병 아니에요? 그런데 식물성 다중 불포화 지방의 급격한 섭취량 증가는 만성질환의 급격한 증가와 발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사이비 정신병 환자가 아니라면 여기서 뭘 먼저 의심해야 합니까? 이래도 동물성 음식이 무조건 범인이에요? 이거 초등학생한테 물어볼까요? 아이들은 정말 쉽게 대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는 중국 상하이로 가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채소, 과일, 적생육, 흰생육, 수산물, 해산물 등 전통적 식단 패턴에서는 성조숙증과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파우더, 유제품 등을 먹는 단백질 식단에서도 연관성이 없었지만 과자, 튀김, 청량음료 등 건강에 해로운 식단에서는 성조숙증과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남한은 24%, 여한은 31% 증가했습니다. 튀긴 음식과 과자와 같은 정크푸드에는 뭐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중 불포화 지방, 특히 오메가6 다중 불포화 지방이 넘치도록 들어있습니다. 논문을 요약하면 총 다중 불포화 지방산 섭취가 많을수록 초경이 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포화지방, 단일 불포화지방, 동물성 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초경이 더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까? 저는 이 기사 내용이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면, 과자, 치킨, 햄버거 등 정크푸드를 거리낌 없이 먹어 체지방이 표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아이들의 성장판이 조기에 다치게 되고 성조숙증을 동반하게 된다. 보호자들은 아이의 식습관의 관리가 성조숙증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정크푸드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밀가루, 설탕과 같은 탄수화물과 다중불포화 지방, 그리고 각종 첨가물들이 범벅이 되어 있는 가짜 음식입니다. 이런 정크푸드의 섭취가 성조숙증의 진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육류, 가금류, 생선, 계란 섭취량은 초경을 한 여학생과 초경을 하지 않은 여학생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이제 어떤 의사의 말이 진실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보면 빵, 시리얼, 과일, 청량음료의 일일 평균 섭취량은 초경 여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았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빵, 시리얼, 과일 같은 식물성 음식이 우리 몸에 건강하다고 말하고 있죠. 정말 그렇습니까? 비타민 D 부족과 비만, 성조숙증에 대한 연구를 보면 아주대 의대 소아과 연구에서 한국 초등학생 성조숙 아동의 70%가 비타민 D 결핍증인 반면 정상 발달 아동은 비타민 D 결핍증이 43%였다. 차이가 확실히 나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초경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초경이 빨라질 가능성이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비타민 D 결핍 그룹은 정상 그룹에 비해 평균 약 10개월 정도 빠르게 초경이 발생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음식에는 어디에 많죠? 계란, 생선, 고기, 동물 내장, 버터, 치즈에 많습니다. 결국 동물성 음식이죠. 채식을 하는 사람에 비해 잡식을 하는 사람의 비타민 D 섭취량은 무려 3.9배나 더 많았습니다.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먹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결과를 보면 조기 사춘기 그룹의 비타민 D 섭취량은 정상 발달 그룹에 비해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비타민 A인데요. 비타민 A는 동물성 음식에 있기 때문에 채식과 잡식의 섭취량 차이가 압도적입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 비타민 A 전구 물질인 베타카로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비타민 A 말하는 겁니다. 비타민 A 역시 조기 사춘기 그룹에서 섭취량이 더 적었습니다. 즉 조기 사춘기 그룹에서는 정상 발달 그룹에 비해 동물성 음식의 섭취가 적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콜레스테롤 섭취량인데요.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조기 사춘기 그룹에서 섭취량이 더 적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섭취량과 초경 발생 위험을 보면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초경 발생 위험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결과들이 놀랍지 않으시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시 대구 지역 연구로 돌아와서 조기 사춘기의 진짜 원인을 알아봅시다. 결과를 보면 어머니 초경 나이가 1살 빠를수록 조기 초경을 경험할 확률이 1.56배 더 높았고 평균 수면 시간이 1시간 더 적으면 조기 초경을 경험할 확률이 2.2배 더 높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만 아동은 정상 아동에 비해 조기 초경을 경험할 확률이 무려 5.6배나 더 높았습니다. 이제 뭐가 정말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조숙증의 가장 강력한 원인은 소아비만입니다. 그 비만의 가장 중요한 원인 인자가 바로 정크푸드입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다중불포화 지방의 함량이 높은 정크푸드의 섭취가 소아비만과 조기 사춘기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체지방이 갑자기 많아지고 계속 지속되면 우리 몸은 이제 임신할 준비가 되었다, 어른이 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말 건강한 식단에 더 많은 관심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